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최은순이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김건희 씨보다 한동훈 씨가 능력이 못 미치죠. 수가 약하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훨씬입니다. 지난번에 이분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지요. 단순히 세관을 통해서 마약 들어오는 거 봐줘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야, 정말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것들이 우리 백경정님한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요즘 현직에 계셔서 바쁘신데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잘 계셨죠? 네. 지금 진짜 대한민국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은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우리 백경정님은 지금도 기동대 그대로 계십니까? 네, 하국지구대 그대로 근무하고 지구대. 네네.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만 하신 분인데 왜 경찰은 군대하고 달리 더 늦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제가 또 입장 곤란하게 해드렸네. 아이고.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왔다 가신 뒤로 지금 마약과 관련해서도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아주 높아지고 있거든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세관연루 마약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국가 권력이 개입한 마약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예. 그렇죠. 마약 게이트라고 봐야죠. 집사 게이트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이제 뭐 거기에다가 뭐 말도 안 되는 거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대기업들 돈 끌어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먹은 것 같은데 이건 직접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말씀하신 뒤로 많은 그 파장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더 좀 뭐 보강된 게 있습니까? 저는 이 마약 수사를, 마약 게이트를 처음부터 수사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브리핑 이후에는 오로지 외압을 저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직원들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배제시켰고요. 또 소통도 안 했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직원들을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많은 정황들, 그다음에 외압을 받으면서 느꼈던 많은 정황들, 그리고 저를 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면서 실체를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항하면서 또 느꼈던 그런 정황들. 대통령 내외에 윤석열, 김건희 씨가 마약 사업을 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약 게이트라고 명명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갈라지게 된 계기도 그리고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도 바로 어쩌면 이 마약 게이트 때문일 거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도 변함 없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제 일관된 해석이고 판단이고요. 내란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이 이 마약 게이트에 있다.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마약 게이트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럴 것도 같다 싶은데 우리 백경정님이 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러함으로 이렇게 됐다.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윤석열, 김건희 씨가 언제부터 비상계엄을 하고 나라를 다시 한번 훔쳐야 되겠다. 내란을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비상계엄과 내란을 예비 음모하고 실행에 착수하고 이렇게 된 배경을 윤석열과 한동훈의 이 행동과 그림자를 쫓아가 보면
설명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약 게이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백경정님이 그동안 쭉 보셨을 때 이게 윤석열 부부가 개입이 돼 있어서 나라를 망하게 할 치명적인 사건으로 보신 것인지 아니면 국가 권력기관 다수가 다 개입이 돼 있어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지 어느 쪽이십니까? 둘 다 해당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국가 권력기관, 안보기관 모두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능력이 아니고 저는 김건희 씨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이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의 그 탁월한 능력은 상대방을 경쟁자를 죽이기도 하지만 그 자기 편들을 아주 철저하게 자기 편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마약 사건을 마약 사업을 하면서 국가기관, 여기서 국가기관을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에 있는 뭐 국정원 방첩사 포함되는 게 그 부분만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에 아주 그 안보에 아주 강력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보의 주축이죠. 대통령 안보실을 같이 공범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주 탁월한 그 능력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김건희의 어떤 점들이 특별히 좀 능력이 있어 보입니까?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그 재산을 부를 축적해온 과정들이 지금 하나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마약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평택항을 들여다봤고요. 거기 이제 관세 포탈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또 정대택 그 선생님 사건도 있잖아요. 공범자 그 동업자가 하는 사업에 돈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그 동업자를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맨 처음에 평택항에서 보세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에 최은순이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김건희도 그러면 같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그때 평택항에 김건희 씨의 존재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만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하고 김건희 씨의 고모부 장진호 씨가 거기서 따리를 틀고 세금 관세 포탈을 하면서 부를 축적했다. 그런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 평택항에서 밀수 관련된 것을 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 전에 평택항에서 했던 게 지금 10년 전으로, 10년 전으로 벌써 올라가는데요. 김건희가 뭐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때는 장진호 씨만 평택항에서 그 보세 창고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도 김건희가 윤석열과 같이 살 때인가요? 그 시절입니다. 결혼해서 그 초기 단계 최은순 씨가 우리 사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위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검사였을 때인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의 비호보다는 최은순이 개인기로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최은순과 장진호의 그래서 이제 최은순이 뭐 그런 개인기를 발휘해 가지고 얼마 찔러주고 밀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신세를 진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개입이 돼서 그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단순히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최은순 씨의 개인기라기보다는 그 전에 평택항에서 실세 역할을 했던 사람 최순실이었어요. 근데 최순실이 거기서 관세청 그 현직과 전직 직원들하고 어울려서 관세 포탈 행위를 했다는 그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알고 최은순이 접근을 해서 이 사업을 내가 최은순을 배제시키고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 뒤를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는 거죠. 그러면 최순실하고 최은순도 서로 알아요? 그럼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최순실이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래요? 그 이유가 있는 건데.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때 그 최은순 씨가 윤석열 검사 자기 사위라고 하는 검사를 이용해서 그때 국정농단 사건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윤석열 검사가 취급하고 있던 그 시기하고 맞물립니다. 그때 최순실을
강력하게 압박해가지고 최순실이 그 가지고 있던 그 평택항의 모든 이권을 최은순이 이어받게 됩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수사한 영역이 아니어서 그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아니 이제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최순실이 그걸로 해서 챙겼고 네. 최은순이 그걸 가로챘다는 얘기입니까? 가로챘다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최은순과 최순실이 짜고 한 것은 아니고? 네, 그건 아닙니다. 짜고 하고 그랬으면 지금 최순실이 이미 사면이 됐겠죠. 최순실 씨가 못 나오는 이유가 최은순이 김건희 씨가 원치 않아서 못 나오는 거죠. 자기 비리들을 다 알고 있고 뺏었잖아요. 최은순 일가에서 최순실의 모든 이권을 뺏었는데 최순실이 나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최순실이 그렇게 당했으면은 이런저런 루트로 계속 그런 걸 밝힐 수도 있을 텐데 왜 안 밝혔을까요? 최순실 씨도 최은순 씨 못지않게 영악한 사람이죠. 지금은 나와야 돼요. 나와서 나온 후에 그 일을 도모해야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윤석열, 김건희 씨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그런 언동을 했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었던 그러면 거죠. 그 전에는 윤석열 세상이었으니까 말을 못했을지라도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최순실 씨가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나오게 되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난 또 최은순, 최순실 관계는 또 처음 들었는데 하여튼 그것도 돈 되니까 뺏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돈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일가를 이룰 수 있을 정도의 이권이 평택항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마약 사건을 계속 하시고 그쪽을 들여다보셔서 그렇겠지만 고속도로 틀어가지고 땅값 올리게 하는 거,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챙기는 거 이런 것하고 마약 사업하고는 규모가 잽이 안 되죠? 전혀 결이 다릅니다. 이 마약 게이트는 안보 기능을 무력화시켜 버렸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게이트란 말이에요. 그런 뭐 양평 고속도로, 뭐 공천 개입, 뭐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질이 안 좋은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약 게이트하고는 결이 다르다. 마약 게이트는 국가의 계속성, 이게 헌법상 대통령의 수호 의무거든. 국가의 계속성이 안 보고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도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거든요. 그 헌법상 의무를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모두 저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다. 이렇게 평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개입하고 무마하고 막 그걸 덮으려고 했는가 이런 거 한번 좀 짚어봅시다. 그 2023년 2월인가요? 네. 말레이시아 우에이와 네. 이 조직 검거되고 또 막 도망가고 그랬을 때 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 국정원 이런 데까지 다 개입해서 덮었다 이런 의혹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확실합니다. 2월 5일 날 그 전부터 1월 23일부터 들어왔잖아요. 23년 1월 23일, 24일, 27일, 30일, 2월 4일 이렇게 계속 들어와요. 이것은 국정원하고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때 그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한항공을 통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던 비행기들은 일제 검역이 걸린 비행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 상황에서 2월 5일 날 한 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잖아요. 그때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수사 속도나 수사 의지를 보면 아주 대단했어요. 꼭 검거해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웠거든요. 그날 오후부터 수사가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이 인천공항 내에 그 수많은 권력기관과 공공기관을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곳은 어느 한 군데 힘만으로는 어렵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제압하려면 가능합니다만 이건 국가 안보 권력기관을 한 축을 막아야 되고요. 다른 쪽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축으로 움직였다. 국가 권력기관, 안보기관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대통령과 대통령명을 직접 수행하는 국가안보실이다. 국정상황실도 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이에요.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 직속입니다. 그런데 국정상황실은 즉시 보고받고요. 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마약 게이트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개입해 있잖아요. 대통령 내외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개입해 있는 건데 국정상황실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국가안보실장, 그 다음에 거기서 실세가 있죠. 안보실장보다 높은 사람이 한 분 계셨잖아요. 그때. 김태효? 그렇죠. 1차관. 예, 1차장. 예, 1차장. 김태효 1차장이 대통령의 명을 수행을 했을 거다. 그리고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그 마약 사건을 순식간에 명령을 해서 덮는다? 어렵습니다. 저는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은 최소한 검찰에서는 한동훈급이 돼야 된다. 이원석 검찰총장만으로도 어렵다. 참, 지금 도대체 이거 밝혀지면 어디까지 갈까 싶은데,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때가 2023년 2월이잖아요. 네. 근데 2023년 4월에 국가안보실장이 바뀌어요. 그때 우리는 국가안보실장이 김태효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바뀌었을까? 또 그때 막 블랙핑크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좀 나라에 뭐 좀 그 대통령 흠나고 뭐 이래서 그렇게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면 그 외교 분야의 안보실장이라든지 안보실 외교비서관 경질된 것도 그럼 이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들이 안보실장까지 바꾸는 상황이 됩니까? 인천공항은 국경입니다. 예. 하늘 국경이라고 표현하는데 휴전선만큼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곳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마약을 신체에 각 개인이 4kg씩 부착하고 침투를 하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휴대용 캐리어 그 안에 10kg 정도의 물건을 담을 수 있는데 그게 무사 통과하던 상황인데 그걸 관세청과 국정원이 열어주고 있었어요. 그럴 때 새내기 여직원 한 명이 원칙적인 근무를 해서 우연찮게 검거를 하게 됩니다. 검찰이 즉시 개입하게 됐죠. 검찰이 알게 됐습니다. 그전엔 검찰이 몰랐는데 이때 한동훈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됩니다. 한동훈 그때 법무부 장관은 검수 원복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검찰권을 공고히 해서 검찰공화국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했던 절차와 시스템을 신봉하는 그런 주의자였는데, 그때 마약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그 눈치를 못 챘겠습니까? 이게 열려버렸다. 국가안보가 열려버렸다. 관세청과 국정원이 이미 뒤를 봐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우선 급하니까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으니 빨리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일단 덮고 메시지를 던져요. 지금 뭐 유통이 심각하다. 그러면서 엄벌해야 된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면서 심우정에게 경고를 주지만, 심우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특별한 비호를 받고 있고 소통하던 그런 상황이어서 교감이 있어서 계속 열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제가 한동훈과 이원석과 송경호가 심우정을 매겼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경고였다. 대통령에 대한 경고는 안보실에 대한 경고였어요. 경고망동하지 마라. 비선이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한동훈이 경고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때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한동훈을 비롯한 검찰주의자들과 사이가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은 한동훈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동훈의 진심이었고 이 마약을 이용해서 경찰에 넘어갔던 수사권을 다시 원복시키고 검찰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 마약을 통해서 검찰권을 공고히 시키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속았잖아요.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내에는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엄청난 국세를 투입을 했고요. 그런 돈들이 제가 의심이 되는데 그런 돈들이 마약 자금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말레이시아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류를 집중시킵니다. 마약을. 필로폰만 그래요. 필로폰만. 주변국들에서 들어오던 마약들이 인천공항으로 김해공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어요. 말레이시아로 필로폰을 집중시켜서 독점 형태로 지금 인천공항으로 그렇게 들어오던 시기가 23년 1월부터 2월 달이었다. 한동훈이 마약과의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은 그러면은 진짜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리나라에서 저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은 있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순수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 마약과의 전쟁을 수행해서 성과를 내서 예. 검수 원복을 다시 시켜서 그걸로 이제 성과를 내려고 했던 건데 네. 실제로는 순진한 생각이었다 이거죠. 더 그렇죠. 위에서는 마약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몰랐다. 그래서 김건희 씨보다 한동훈 씨가 능력이 못 미치죠. 수가 약하다. 그렇죠. 김건희 씨가 훨씬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이제 마약과의 전쟁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또 이태원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만약에 마약 관련해서 인력이 많이 빠지지 않았다면 조금 더 잘 막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이 이런 마음이 좀 후회가 있는데 열린공감TV인가 거기에서 우리 백경정님 나와서 얘기하는 거를 들어봤는데 뭐 이태원에 그때 당시에 필로폰이 100kg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뭔 얘기예요? 그게 23년 9월 10일경인데요. 예. 저는 23년 9월 10일경에 대통령 내가 마약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확신을 했거든요. 예. 그게 이태원 참사가 난 곳에서 직선거리 한 20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곳으로 필로폰을 100kg를 배송시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말레이시아에서 그 마약 조직이요? 마약 조직 두목 마이클이 예. 배송시키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100kg을? 네. 100kg이면은 대체로 한 우리가 참 상상이 안 되니까 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3천억입니다. 그때 그 나무도마로 계속해서 뭐 20kg씩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게 잘 먹히니까 이걸 세관에서 특별 관리해서 바로바로 빼내주니까 100kg도 보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장소가 왜 하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던 곳 근처로 배송시키려고 했느냐. 그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웠고 제가 거기를 3번 갔는데 갈 때마다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태원 참사 시절로 돌아가 보면 그 리본 있잖아요. 검정색 리본. 우리가 그 희생자를 기려야 되는데 그 리본을 근조라는 글씨가 보이면 안 되게끔 했거든요. 그 강제했어요. 그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도 그 강제하는 그런 정부가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때 시청역에 분향소가 생겼는데 위패가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런 상황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그 참사가 일어났던 그 현장에 이상한 그 일본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뭐 주문을 외고 이렇게 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태원으로 왜 마약을 보내냐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23년 9월 중순경으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이태원으로 그 마약을 보내려고 했던 상황을 제가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속였잖아요. 검거되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서 작업을 했는데 얘네들한테 바로 실시간으로 위챗을 통해서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 비행기에 지금 실었다. 그 내용을 제가 김찬수 소장한테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보고하거든요. 지금 큰일 났다 이거. 이 100kg가 지금 보냈다는데 나무도마로 750kg가 들어오는 거거든. 항공기에. 그 4,000원짜리 나무도마가 운송료 나무도마 하나에 운송료가 4만 원이 붙는데 이게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대로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실시간으로 김찬수 소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그동안 마약을 유통시켰던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이 말도 제가 옆에서 이 조직원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작업을 했으니 얼마나 확신을 했겠습니까? 바로 보고를 하니까 그때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실로 비선 보고를 해서 그때 윤희근 청장이 말레이시아로 갑자기 등 떠밀려서 갑니다. 말레이시아 경찰청을 직접 찾아가요. 급하게. 거기서 후세인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을 만나서 양국 간의 마약 수사 협의체를 구성하고 9월 13일 날 돌아옵니다. 그때 윤희근 청장을 거기에 보낸 사람이 누구겠는가. 백혜롱 영등포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을 검거를 하고 마약을 30kg 정도 압수했다는 사실은 이 경찰 지휘부에는 아직 보고가 정식 보고가 안 됐거든요. 김찬수 소장만 알았어요. 김찬수 소장은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비선 보고를 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과 안보실장과 김태호 차장, 1차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윤익을 등 떠밀어서 말레이시아를 보내서 국민을 속인 거죠. 왜냐하면 이 백혜롱 수사팀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여럿 검거하고 마약을 이렇게 압수했는데 안보가 뚫린 거 아니냐.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희근 청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이 가가지고 그러면은 말레이시아 쪽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보십니까? 윤희근 청장은 속았죠. 그 상황을 모르고 김찬수만 알고 있고 비선라인만 알고 있었다. 윤희근 청장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양국 간에 마약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마약 유통을 뿌리 뽑자 이렇게 결의를 다지고 왔다고 그럽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단 한 번도 그 협의 내용이 알려진 적이 없고 우리 조직원들한테. 근데 그걸 속이는 이유는 뭐예요? 두려웠던 거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김건희 씨가. 아니, 난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윤희근은 그러면은 김건희 부부 그리고 검찰 국가안보실 다 개입돼 있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그 전에는 윤희근 경찰청장은 말레이시아 갈 때는 그러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 모르면 가가지고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조해서 우리가 건절시키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보낼 이유가 뭐가 있는 겁니까?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서 보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누가 기만해요? 윤석열이가?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본인들이 말레이시아 마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걸렸잖아요. 저는 인과관계가 얼른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윤희근이한테 사실대로 야 이거 좀 봐줘야 되는데 말레이시아하고 지금 저기 한데 백혜령 경쟁이 아주 귀찮게 하니까 네가 가가지고 이런 거 우리가 알아서 잘해줄 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고 했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저기 했을 때 야 너는 가서 열심히 공조해서 잡겠다고 해. 그렇게 시켜서 갔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윤희근 청장이 9월 13일 날 아침에 출근하면서 문자를 받아요. 이 마약 성과에 대해서. 그전에는 마약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제가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8시 20분경에 출근하면서 중요한 시기에 훌륭한 성과를 냈다. 잘 알려져서 잘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가지고 이 성과를 부상받도록 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낸단 말이에요. 윤희근 청장은 9월 13일 날 출근할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되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같아요. 제가 최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림이 짝짝짝짝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병 관련해서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박정훈 대령이 봤을 때 이거는 임성근이가 과실치사로 처벌을 받아야 된다. 딱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고했고 잘했어. 그렇게까지 칭찬을 받고 딱 브리핑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임성근이가 이러다가는 자기가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이종호한테 부탁을 했을 거고 이종호가 김건희한테 얘기해가지고 김건희가 오빠 이 사람은 살려줘야 돼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화를 내가지고 다 이제 그때부터 꼬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마약 관련된 것은 지금 그림이 이것처럼 딱딱딱 안 나오고 윤석열, 김건희가 언제부터 마약 사업에 손을 댔고 그러면 이태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윤희건은 뭐고 안보실은 뭐고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누군가를 봐주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마약 사업을 직접 해가지고 챙기려고 했다는 거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나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것 때문에 갈라졌고 네. 그다음에 내란을 일으킨 계기가 됐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디테일로 들어가서 윤희건이 등장하면서 윤희건이가 쇼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고 당했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 윤희건 청장은 당했다는 입장입니다. 그 부분이 언론 지금 그림이 착 연결이 윤희건 안 돼요. 청장의 복심으로부터 제가 살짝 들은 얘기인데 윤희건 청장은 당했다.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그때 윤희건 청장이 말레이시아로 간 것은 우리 경찰청 차원의 그런 행사가 아니었고요. 외교부 보도 자료가 나왔단 말이에요. 외교부인데 국가안보실의 안보 외교를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에서 등 떠밀려서 갔다가 마약 수사 협의체를 체결하고 왔는데 돌아오 보니 자기가 이용당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윤희건 청장은 계속 침묵했고 소극적으로 저항을 합니다. 조병로 경무관을 징계를 주려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은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대응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못하고 그 기조를 따라가지만 소극적인 행동들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는 이해가 잘 되는데 앵커님만 이해가 잘 안 되는가요? 그러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운데 최규훈님. 앵커님 설마를 벗어나서 받아들이세요. 상상도 못한 마약 사업으로 나라를 망하게 해서 한일 합병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셨는데. 그때 안보실 흐름과 예. 국정원 상황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국정원 예. 인사파동이 22년에 6월달, 11월달에 두 차례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때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인사파동을 내버리면 그때 김기현 국정원장 시절인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서 그 인사파동이 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예. 인사파동을 국정원에 그 수십 명, 심지어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의 인사를 좌지우지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국정원 그 요원들 아주 유능한 그런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미리 선작업을 했다. 국정원을 인사파동을 내서 이 마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작업을 했다. 그 이후에 23년 4월경에 그 안보실 인사파동을 보시면 이해가 가졌습니까? 블랙핑크 예. 관련해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 씨가 굉장히 그 아이돌에 대해서 한국 문화 콘텐츠에서 관심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블랙핑크 방미 관련해서 공연 관련해서는 그 핑계인 거고요. 근데 김성한 안보실장과 김태호 차장 간의 대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김성한 그때 안보실장은
이 한동훈과 교감을 했을 겁니다. 마약은 이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그럼 김성한 실장도 마약 관련된 내용을 알았을까요? 아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죽보 인천공항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국가기관하고 공공기관 20개 들어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권력기관들이 뭐 국정원도 있고 방첩사도 있고 공안경찰단도 있고 검찰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농림축산부 그다음 법무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청, 농림축산부 다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안보협의체를 6명에서 7명 정도 구성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수장이 없습니다. 지자체 작은 정부지만 뭐 대구광역시나 부산광역시처럼 지자체장이 통할하거나 지시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바로 죽보합니다. 어디로 죽보하냐면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로 직보를 하거든요. 이 보고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에 이때 마약 사건 2월 5일 날 검거돼서 3명이 도망갔다는 내용을 전부 알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정들을 국가안보 권력기관 이 모두를 순식간에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김건희 씨한테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윤석열 씨도 못 따라가는 그런 재주가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포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리를 주죠. 권력을 주죠. 그렇게 해서 마피아처럼 권력기관이 운영이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말레이시아 발 마약은 수백 킬로가 들어왔는지 그 이상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350kg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이 350kg 정도 유통이 됐다? 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정도로는. 지난주에도 마약 그 수사 뉴스가 한번 나왔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그 밀수하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총 들고 막 하는 사진을 봤는데 왜 말레이시아가 자꾸 이렇게 등장을 하죠? 저도 말레이시아 다른 곳에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예. 뭐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이 세 개 국가 있잖아요. 거기서 예. 직접 제조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남미 쪽 마약도 상당 부분 들어왔는데 어느 순간 그런 마약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국정원에서 지금 잡아들인 거잖아요. 그 마약 관련된 것은. 그렇죠. 국정원의 아주 중요한 임무죠. 예. 예. 대테러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잘 알 수 없죠. 예. 국정원에서 대테러 관련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은 거의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외국에서 활동한 내역이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은 국정원의 마약 단속, 마약 첩보거든요. 이번에 국정원에서 잡아들인 그 마약은 뭐 액상형으로 담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뭐 그런 마약이더라고요. 예. 그런 마약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강릉 옥계항에서 코카인이 1,700kg, 약 1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죠. 코카인까지 들어오면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부산 신항에 720kg. 이렇게 마약이 국내에 유통됐다는 그런 정황은 지금 확인되지 않는데 그런 마약류들이 필로폰, 코카인 이런 것들이 국내 주변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나 국내 대한민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곳으로 퍼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지금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말씀을 쭉 들어보면 연결이 안 돼 있는 곳이 없이 지금 다 해먹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메인 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약 게이트 관련해가지고 신상들의 변화가 생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뭐 잘 되고 올라간 놈들도 있을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백경정님은 쫓겨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 자리바꿈이 일어났고 예. 승진을 했고 이제 권력을
나누어 가졌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딱 네 사람만 일단 네 사람. 네, 네 사람만 설명을 드리면 23년 2월 27일 날 김해에 내려가서 말레이 조직원 3명을 검거해 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네. 신준호 부장검사가 이 마약 수사를 실체를 밝히는 게 아니고 그때 2월 27일 날 검거해 온 그 사실만 수사하고 기소해서 덮어버렸거든요. 예. 그 사람이 그 해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어허. 그 다음에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김현실 부장검사라고 예. 23년 2월 5일 한 20일 전이죠. 먼저 마약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을 했잖아요. 1명 검거하고 3명을 놓쳤는데 그걸 수사를 하려다가 잘 덮어버렸어요. 세관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준호 검사가 승진한 자리로 중앙지검 강력부장으로 영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5월 말에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영등포 경찰서장 김찬수 서장은 이 말레이시아 조직이 검거되는 과정, 필로폰이 들어오는 과정을 저한테 실시간으로 보고받은 사람이에요.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장한테만 보고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청장도 국가수사본부장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내용이에요. 그걸 대통령실로 안보실로 비선 보고했다라는 사람이 제가 김찬수 소장을 밀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이 사람이 대통령실로 갔죠. 가서 경무관으로 올해 초에 승진했죠. 승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눈에 가시 같은 백혜령을 제거하기 위해서 손준성 검사의 고발 사주 사건, 예. 네, 그게 회자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고발을 사주를 시킵니다. 누구 백경정님을요? 네, 세관 피의자들한테 저를 고발하라고 사주를 시켜서 뭔 잘못으로요? 무고하는 거죠. 아무 자기 본인들의 명예가 침해됐다, 인격권이 침해됐다, 뭐 이렇게 우리는 뭐 세관 이렇게 뭐 봐준 게 없는데 그런 형태의 고발장을 제출하게 예. 해가지고 그게 그때 조지호 청장과 예. 경찰 지휘부에서 관세청장과 협작을 해가지고 고발을 사주하게 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예. 저를 수사권을 박탈시키고 화곡지구대로 쫓아냈죠. 그러면 지금 화곡지구대로 가신 게 네. 세관 연루된 것을 수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고발을 한 쪽은 세관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발을 사주했어요. 경찰 쪽에서. 그러니까 경찰에서 고발을 사주를 한 건데 고발을 한 쪽은 세관 쪽이에요. 네, 우리는 그렇게 연루된 게 없는데 백경정이 우리의 명예를 이렇게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하게끔 했고 그래서 그쪽 이제 고발을 시켰으니까 뭐 해가지고 세관은 잘못 없는데 백경정이 이런 식으로 했네 해서 지금 자천을 시킨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작업을 했던 청문감사관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 자는 누구예요? 백남희라고 하는데요. 백남희 경무관인데 거기에 심지어 백남희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행안위 청문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직속 부하 직원이었던 모 계장이 백남희의 갑질로 인해 가지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겨우 살아났는데 전신 40% 3도 화상을 입었다고 그렇게 언론에 알려져 있고요. 그분의 누나의 생생한 그 절규가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갑질이 분명한데 단순 화재로 취급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다. 그 누나의 절규였어요. 근데 백남익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경기 남부청에 경무부장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근데 백남익, 김찬수 지금 경무관 승진해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뭐 다른 뭐 조사도 안 받고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남익 씨는 그 경찰 지휘부 내란 회의도 참석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마약 특검이 필요한 거죠. 지금 뭐 경찰 지휘부가 다 관여가 돼 있고요. 예. 이 흐름이 저는 백혜롱 경정은 순경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지휘부에서 한 축은 김찬수
이호영이 경찰국장을 했고 최근에 경찰청장 직대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쪽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위시한 간호고 출신이고 서울청장 국가수사본부장들은 고시 출신들이고요. 그다음에 경찰대의 라인이 조지호 청장부터 김봉식 청장 쭉 경찰대 라인이잖아요. 그 세 군데의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 조직에서 한꺼번에 공격을 받다 보니 제가 옴짝달싹 못하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홀로 이렇게 싸워온 거고요. 내용 자체가 지금 앵커님께서도 지금 윤희근 청장 얘기하니까 막 헷갈리시잖아요. 헷갈려요. 예. 예. 이것을 기자회견을 할 수 없을 그런 아주 복잡하고 치밀하게 덮어버린 그런 내용들이라 제가 30분, 1시간 기자회견을 해서 요약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유튜브 방송에서 토크쇼에 출연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그냥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짧게 해갖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토크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뭐 윤희근 청장과 서울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갈등은 뭐 그런 식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또 이렇게 궁금하시면 제가 여쭤보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경정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에 좀 잡히거든요. 혹시 이런 내용을 국회나 또 관련된 데서 좀 귀담아서 이렇게 좀 듣고 싶어 해서 전해준 데가 계십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죠. 물어보는 국회의원께서 단 한 번도 안 계셨다. 그래요? 네. 왜 그럴까요? 제가 자료를 많이 제공을 했거든요. 제가 24년 7월 29일 조지호 경찰 청문회 때 그때 제가 경찰 지휘부하고 관세청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네,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을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조지호 인사청문회 7월 29일 나갔다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마약 관련해 가지고 한번 청문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20일 날 청문회가 잡혔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어필하고 싶은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가 어떤 자료도 제출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기관만 서울청이나 그다음에 경찰서, 영등포 경찰서 단위에서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작성한 부분들에는 제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행안위 의원분들이 내용도 너무 복잡하고 이게 거기에 계신 분들도 안보실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국정상황실에 근무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에서 마약이 이렇게 수십 차례 뚫렸다. 그것도 인편으로 4kg씩 이렇게 메고 이건 국가가 아닌 거죠. 뭐 믿기 어려웠던지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진지하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 제가 그 요청도 했어요. 관세청장 고광효 씨는 뭐 국회의원들한테 로비하러 문지방이 닳도록 다니고 경찰 지휘부에도 이렇게 로비하러 왔다 갔다 한다고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백혜롱을 공식적으로 좀 불러달라. 제가 쫓겨난 이유가 보고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안 하고 국회에 만약에 가게 되면 바로 직위해제 당하고 옷을 벗을 위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사실을 알리질 못하고 싸우질 못하는데 내 그런 궁박한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 불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제가 좀 아쉽고 유감스럽고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저희가 지금부터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마약 특검 반드시 성사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젤리나님께서 백경정님 이제라도 많은 언론들에서 귀 기울이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부디 명명백백 밝혀져서 복권되시고 부당하게 받았던 불이익에 대한 보상도 꼭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안젤리나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함께하면 됩니다. 정혜숙님, 백혜령 경정님 꼭 이길 겁니다. 민주당 정신 차리고 마약 사건 처리하라. 표고버섯이 조아님, 백혜령 경정님 무서운 마약 카르텔
외롭고 힘들겠지만 더욱더 강하게 파헤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건희가 계엄 발표하는 당일날 그 병원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뭔가 뭐 프로포폴 맞았을까 어쨌을까 뭐 그런 의심들이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셨을 때 김건희가 직접 마약 복용하거나 투약하거나 뭐 이런 얘기 좀 들으신 거 있나요? 그분의 행동에서 좀 의심되는 부분이 좀 관철이 되죠. 마약 필로폰 투약자들은 뭐 다른 마약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밤을 새우는 습성이 좀 있어요. 각성이 돼서 쉽게 잠을 못 이루죠. 그다음에 손발이 자꾸 자유롭지 않죠. 자연스럽지가 않죠. 언어적에. 이상행동, 반복적인 행동을 하고요. 했던 말 또 하기도 하고. 어디 나갈 때도 국빈 방문 나갈 때도 이렇게 비틀하는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그분이 정상적으로 보일 리가 없겠죠. 이것도 이제 선입견이라서 제가 조심스럽게는 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봤을 때 마약 중독자나 마약 복용자들 하는 일반적인 행동이 있으니까 그리고 딱 보실 때 이 자식은 막 약쟁이네 딱 하면 대체 보면 맞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또 선입견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에 띄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본인의 투약 여부 이런 것이 이제는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그냥 마약을 들여와서 판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내란 죄에 버금가겠습니까? 12월 3일 날 한 말씀 드리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자리에 김건희 씨가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참 의문이에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10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각이었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데 그때 김건희 씨가 자리에 없었잖아요. 좀 이상해요, 그게. 근데 그게 이런 얘기하기 좀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게 뭐 선관위 직원 중에 중국인이 한 90여 명 있었고 뭐 오키나와로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로 이렇게 연수원에서 데리고 갔다. 그 뉴스를 보도했던 곳인데 그 이후에 나온 보도 내용이 좀 의미심장한 게 좀 있어요.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 마약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경찰 지휘부에서 경찰청장이 12월 4일 날 세관 피의자들 혐의 없이 종결하겠다고 12월 4일 날 보고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그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종결하겠다는 보고서가 경찰 지휘부에 올라간 지 한 달도 넘었다고 그럽니다. 장기간 가지고 있으면서 시기를 조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창수 서울지검장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해버린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24년 10월 달에 종결을 했으니까. 이 마약 사건을 종결하기 부담스러웠다는 말도 있고요. 검찰에서 민정수석 김지현부터 시작해서 검찰주의자들은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걸 원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툼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건 이제 소문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이 영장이 청구될 때 심우정 반대를 했습니다만 검사장 4명이 찬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윤석열의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취지의 스카이데일리 기사가 실려서 제가 좀 의미 있게 좀 봤고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몇몇 기자들한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그런 소문은 있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죠. 한번 그런 것도 차츰 하나하나씩 좀 더듬어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빨리 이것도 좀 진실이 드러나고 억울하게 당했던 우리 백경정님도 명예를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예. 오늘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응원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